자, 장성민 전 의원, 방송인이었고 대선 출마 선언했거든요. 입당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입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조국의 산하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역사에 대한 무한한 두려움을 갖고서 대통령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장성민 전 의원이 서울시당에 지금 팩스로 입당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본인이 종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광주 민주화를 폄훼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당의 입당 자격 심사위원회를 서울시당에서 구성해서 여기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장성민 의원의 입당을 무조건 즉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우리 당의 평당원 자격 획득 문턱이 이렇게 도도해져 버렸습니다. 그 장성민 전 의원의 그 국민의당 입당 문제는요. 네. 박근혜 박지원 네. 대표랑 관련이 있습니다. 아, 당대표와 네, 관련이 만약에 국민의당 당대표가 박지원 대표가 아니었다면 네. 바로 입당이 됐을 겁니다. 아, 그건 무슨 얘기죠? 네, 왜냐면요. 박지원 대표와 장성민 전 의원은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측근 인사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장성민 전 의원은 DJ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해서 가장 먼저 국정상황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네. 실장을 맡길 만큼 이렇게 총애했던 그 사람이었고요. 30대 중반에 네. 청와대의 국정상황실장을 DJ가 맡겼던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치를 누가 계승할 거냐. 네. 지금까지는 거의 뭐 박지원 대표가 그 DJ와 또는 그 이호 여사를 대변하면서 네. 공교동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박지원 대표가 자리매김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장성민 전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걸 이제 양분하게 되거나 또는 박지원 대표의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은 동교동의 뜻이 아니고 DJ의 뜻이 아니다. 근데 이렇게 당내 죄송합니다. 네. 당내 분란의 소지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요, 장성민 전 의원이 들어가서 이렇게 저건 DJ 뜻이 아니다 얘기하더라도 그 말에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요, 주목이 아니고요. 네. 저 얘기는 그 국민의당이 과연 민주정당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저희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에서 네. 그 주요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혹시라도 박지원 대표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 네. 당내에서는 비주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당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제3지대에서는 지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일단 근데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국민의당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작년 12월에 입당원서 제출해서 이미 입당이 끝났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1월 18일 날 내지 않았냐. 이게 왜 이렇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로 쌍방의 그 주장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입당원서를 지금 팩스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팩스라는 것은 누구도 말을 하거나 증언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보낸 사람은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받은 사람은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제 그만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이게 저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장성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입당 논란을 둘러싸고 계속 회자가 되는 것은 페이버스의 반대말인 노토리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 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껄끄러운 사람의 입당을 막음으로써 네. 미래에 있을지도 모르는 당내 분란을 좀 막으려 한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장성민 전 의원은 내가 입당하게 되면 난 대통령 후보에 도전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를 꺾겠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제 현실 가능성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건 대선 도전을 선언한 사람을 안 받겠다고 한 것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건 좀 엄밀하게 규명이 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의 이해관계는 DJ 정치에 대한 어떤 유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양분하는 것이 껄끄러운 거고 네.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선 주자가 출연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장성민 전 의원에 대한 그 입당을 막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차장님 말씀대로 박지원 대표와 장성민 전 의원 사이의 어떤 알력인지는 내부 사정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겉으로 지금 나타난 광주 5.18 정신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그런데 장성민 앵커가 저 호남 분이시죠 아마?
전남 고흥이 예, 고향. 그런 분이신데 5.18 정신을 정면으로 그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안 했을 거고 네. 아마 그 어떤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있죠. 어떤 민주정당에서 네. 왜 그 모든 그 구성원이 네. 하나의 이념에 똘똘 뭉쳐가지고 마치 군대식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군대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네.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 포용할 수 없으면 그 정당은 이미 민주성을 상실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냥 이런 나하고 다른 의견이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그 다양하게 융합되고 녹여나가는 게 정치지 우리 정당은 딱 하나의 이념 딱 어떤 사물에 대한 딱 하나의 평가만 가진 사람만 우리 정당과 함께 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생각에 민주정당의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요, 장성민 의원은 입당을 뭐 환영까지는 할 필요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면 호남 민심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호남 민심이 과연 문재인 대표로 갈지 안철수 후보로 가서 그쪽이 표를 갖는 것에 따라서 대선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네. 뭐 일단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장성민 전 의원이 과연 그 종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본인이 직접 했나요?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들고요. 만약에 네. 어떤 출연자가 했다면 장 의원은 그걸 그 출연자의 의지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모든 것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이제 입당한 그 날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1월 18일 팩스로 보낸 게 맞다면 이제 국민의당 서명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팩스에 보낸 뭐 발신지 번호 등등을 확인해가지고 진위를 밝혀야 제 됩니다. 생각에도 팩스로 보낸 걸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옹색한 변명이다. 왜냐하면 입당의 의사가 명백하냐. 그 국민의당의 어떤 입당 절차에 관한 그 규정을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 팩스로 보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고 저번에 왜 국회의원 그거 등록할 때 네. 후보자 등록할 때 팩스로 보낸 걸 이 시간이 왜 아주 촉박해가지고 그건 인정하고 나중에 보완하기로 했거든요. 네, 일단 저 국민의당 규정은요, 입당 원서를 내면 한 2주 내에 결정을 하고 1주 내에 통보를 해야 된다. 그 3주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입당으로 간주한다 돼 있어서 장성민 전 의원 주장처럼 12월에 보낸 게 맞다면 입당이 끝난 건데 예. 만약 1월 18일에 보낸 게 맞다면 그건 이제 검토할 상황이 되니까 시당에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설명을 붙인 거니까요. 결국 사실관계 1월 18일에 보낸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평당원의 입당 논란 때문에 국민의당 오늘 좀 시끌시끌했습니다.